1480년 12월 한양 저작거리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목이 떨어졌죠. 그녀의 이름은 어우동. 조선 최초로 저작거리에서 공개 참수당한 여인입니다. 죄목이 뭐였을까요? 간통 아닙니다. 조선 법전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은 곤장 80대입니다.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명령해서요. 대체 뭘 했길래? 실록에 따르면 음행이 심하여 왕법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음행이 심하다. 도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목이 날아간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우동. 본명은 박씨. 아버지는 박윤창이라는 관리였습니다. 사헌부 장령, 이조정랑을 지낸 인물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 간부급 되겠네요. 이 집안 딸이 시집을 갑니다. 근데 시집간 데가 보통이 아니에요. 양녕대군 아시죠? 세종대왕형입니다. 세자였다가 폐위된 그 양반이요. 어우동의 남편 이동은 바로 이 양녕대군의 손자였습니다. 왕족이에요. 종친. 처녀였다는 설이 있는 어우동이 왕족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분 상승이죠. 인생 역전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실록 기록입니다. 딱 한 줄. 이동의 아내였으나 버림받았다. 끝이에요. 이유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투기, 그러니까 질투를 부렸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예요. 쫓겨났습니다. 왕족 며느리 타이틀 달았다가 그냥 내쳐진 거죠. 조선시대에 소박맞은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끝입니다. 재혼도 어렵고 친정에서도 눈칫밥이에요. 평생 낙인이 따라다닙니다. 특히 성종시대에는 더했어요. 1477년에 재가녀 자손과거 금지법이 생겼거든요. 재혼한 여자 자식은 과거도 못 보게 한 겁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던 시기였어요. 20대 어우동. 왕족 며느리였다가 버림받은 여자. 이 여자에게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잃을 게 없어졌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여자 시와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모도 빼어났고요. 실록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재능 있고 예쁜 여자. 게다가 이미 소박 맞아서 자유로운 몸. 남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우동도 피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점점 늘어났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요. 정숙지, 김세적, 홍찬. 양반들입니다. 유자광의 서자도 있었어요. 유자광이면 성종시대 권력자입니다. 그 아들까지 명단에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승려들이에요. 실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중과 간통했다. 조선이 유교 국가라는 거 아시죠? 불교를 억압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승려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파괴승을 여럿 만든 겁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10여 명. 어우동은 신분을 안 가렸습니다. 양반이든 승려든 상관없었어요. 한양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 알아? 어우동. 종친 며느리였던 그 여자? 요즘 완전 난리래. 근데 안 잡혀요. 왜냐고요? 어우동과 관계 맺은 남자들 중에 권력자가 많았거든요. 자기들 비밀이 터지면 곤란하니까 오히려 덮으려 했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1480년 어우동이 의금부에 끌려갑니다. 의금부. 왕족이나 고위 관리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특검 같은 데죠. 신문이 시작됩니다. 누구와 관계했느냐? 보통이라면 발뺌하겠죠. 최대한 숨기려 하잖아요. 근데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다 불었어요. 네, 만났습니다. 누구요? 정숙지, 김세적, 홍찬, 유자광 아들. 줄줄이 이름을 댔습니다. 거침없이요. 한양이 뒤집혔습니다. 뭐, 그 집 아들도? 아니, 그 양반이 거기 왜 나와? 권력자 자제들 이름이 막 튀어나오니까요. 집안마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어우동은 왜 다 털어놓은 걸까요? 첫째, 어차피 소문이 다 퍼져서 숨겨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둘째,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었을 수도 있죠. 셋째, 이미 다 포기한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진 거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어요. 성종 앞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우동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한쪽에서 말합니다. 간통은 장 80대입니다. 법대로 하면 사형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대명률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반대쪽에서 반박합니다. 이건 단순 간통이 아닙니다. 종실의 아내였던 여자가 승려와도 통정하고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더럽힌 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 논리가 먹혔어요. 성종이 결정을 내립니다. 실록 기록입니다. 어우동은 음행이 심하여 왕법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저자에서 베라. 참수형입니다. 그것도 저작거리 공개 처형. 근데요. 명단에 있던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직 박탈, 곤장 몇 대. 이 정도였어요.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여자만 죽었습니다. 1480년 12월 처형 당일 한양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어우동이 끌려 나옵니다. 손이 묶이고 죄인 표시가 붙은 채로요. 군중들이 쳐다봅니다. 속삭입니다. 저게 그 여자야? 소문대로 미인이네. 그래봤자 저 꼴인데 뭐. 그런데 어우동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안 숙였어요. 보통 죄인이면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떨구잖아요. 이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고 해요. 뭘 생각했을까요? 나만 왜 죽어야 하지? 저 남자들은 왜 살아있지? 아니면 이미 다 체념한 걸까요?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어우동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20대 혹은 30대 초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겠죠.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안주거리가 됐을 거예요. 오늘 어우동 처형 봤어? 어휴, 쯔쯔쯔. 그러다 잊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안 잊혔어요. 5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여자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우동은 왜 500년 넘게 기억될까요? 스캔들이 자극적이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조선은 여자에게 정절을 요구했습니다. 한 남자만 섬기라고요. 근데 남자는요? 첩 두는 건 당연했고 기생집 드나드는 것도 문제 없었어요. 유부남이 바람 피워도 크게 안 벌받았습니다.
어우동과 관계 맺은 남자들도 거의 다 살아남았잖아요. 같은 행동인데 여자만 죽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어우동을 영웅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다 옳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조선 사회의 이중잣 대 남녀 간의 불평등. 이걸 어우동 사건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없어요. 저작거리에서 목이 떨어진 여자. 그 여자가 500년 동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나만 죽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